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신라가 어디에서 건국되었는가, 아, 그리고 한반도에 이주한 것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강단사학에서는 신라가 애당초부터 지금의 경주에서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허구적인 이야기죠. 신라는 대륙에서 건국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라에서 발굴된 예, 금제 기골입니다. 이게 그 황금 보검이에요. 이게 이 세계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게 경주에서 발굴됐어요. 예, 이것도 경주에서 발굴된 왕관이고요. 되게 금을 무지 좋아했어요. 이게 금을 좋아한 건 흉노족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요 김하영 토기에도 보시면 말 뒤에 요게 동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휴대용 바나예요. 바나 어디든지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 초기 신라가 건국된 위치는요. 삼국사기의 이 신라본기 기록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라본기에는 낭랑하고 외가 이게 동시에 막 침공하는 그런 기사들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50년에 외인이 BC 50년이요. 변경을 침범하려 했는데 되돌아갔다. 기원전 28년에는 낭랑이 병사를 이끌고 침략했다. 기원 4년에도 낭랑 병사들이 금성을 여러 겹 에워쌌다. 기원 14년 외인이 병선 100척을 보내 바닷가 민가를 노략질했다. 육부 병사들을 발동하여 이들을 방어했다. 근데 낭랑이 우리 내부가 비었을 것으로 보고 급하게 금성을 공격해왔다. 36년 낭랑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타산성을 함락시켰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낭랑이 우리 내부가 비었을 걸로 보고 급하게 금성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을 도저히 해석을 못하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뭐 잘못됐느니 어쩌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석탈의 왕 이전에 낭랑과 외인이 침략하는데 외보다 낭랑의 침탈이 더욱 심합니다. 그러면 평양 낭랑의 그 이병도설에 따라서요. 평양 낭랑에서 경주 신라를 침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초기 기록 무조건 불신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외가 침공했을 때 낭랑은 신라 내부가 비었을 걸로 보고 급하게 금성을 공격했다? 이것도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라는 어디에 건국가 있었을까? 이걸 해석하는 것이 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이걸 그대로 이건 말이 안 된다. 불신해보면 안 되는 것이죠. 삼국지 한조의 그 진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진안은 만 동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인들은 자신들이 옛날에 망명인으로 진역을 피해서 진나라가 장성을 쌓게 막 했죠. 피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한국이 바로 이 옛날부터 한국이 있었어요. 이 한국이 바로 사만할 때 이 마한을 한국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마한에 왔더니 그 동쪽 땅을 분할해서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사람들의 말은 마한과도 달랐다는 거잖아요. 이들의 말은 이게 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사람들하고 흡사하니 연조의 명칭만도 아니었다. 지금은 진안을 진나라 사람들이 주축이 된 한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한은 징계의 조선 공격 시에 요동의 창녀 일대를 후퇴한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BC 3세기 초잖아요. 이게 진시황의 진역이 이루어진 시기는. 그러니까 진한 세력들이
창녀 동쪽으로 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만리장성 쌓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경주로 그 이동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삼국지 한조의 진한조 이거를 완전히 그 불신하지 않는 한, 진한 사람들은 예, 최소한 경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창녀, 예, 중원의 창녀 동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 창녀 동쪽이 어디입니까? 요동반도죠. 요동반도 서북부 쪽. 이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역은 진시황 사망 전인 기원전 BC 210년까지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진한인들은 만인과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 인근의 흉노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라는 금성을 그 도읍으로 삼는 등 다양한 그 흉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이라든가 지명의 금성을 쓴다든가 뭐 동복을 갖고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흉노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사 지리지 동경도 진주 봉국군에 보면요. 진주 봉국군에 절도를 두었는데 발해는 계주로 고쳤다가 다시 진주로 고쳤으니 진안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했어요. 진안에서. 요동반도 계주가 진주인데요. 이 진주가 진안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도백과에서 영구시 계주는 요동반도 서북부에 위치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초기 신라는 진안에 속한 나라였으니까요. 요동반도 계주 일대에서 건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제가 요동반도 그 일대의 지명들을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샅샅이 뒤졌는데요. 그러니까 금주가 있고 세금자 들어가는 금성촌이 있어요. 그리고 금성대로도 있고요. 이게 다 고대 지명들이 현대까지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육부 성시촌들이 다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라의 건국 위치를 지도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한이 이제 원래 한이 여기까지 밀려났어요. 진앙도 일대까지. 예, 여기에 이제 이제 강이 흐르죠. 그러니까 이 나나 이 동쪽까지 여기가 이제 창녀예요, 창녀. 나나 동쪽까지 BC 3세기 그 무렵에는 밀려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신라가 들어올 무렵에는 이 창녀 진한 세력이죠. 진한 세력이 들어올 때는 이미 이제 상당히 이쪽으로 한 세력들이 진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나라 시대에는 이제 이 요수 일대까지, 예, 요수가 요렇게 이제 이쪽에서 소요수가 흐르고 이게 백하가 흐르죠. 그래갖고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대요수가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폐수가 되죠. 예, 조선 세력하고 중원 세력 간의 국경입니다. 그래서요, 아마 진시황 무렵에는 이제 장성을 계속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쌓려고 쌓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진앙도까지 쌓다고 주장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예,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이전에는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하니까 한나라가 여기까지 후퇴를 한 거죠. 나중에. 그래서 폐수로 경계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낙랑군이고요. 이게 대방군이고 낙랑군 남쪽이요. 낙랑이 이쪽이 다 요동입니다. 요동. 고대 요동이에요. 그래서 요동의 북쪽에 현토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제가 여기 대방군에서 건국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한 세력들이 이제 이 백제 건국을 후원하죠. 여기는 공손씨들이 나중에 공손씨도 여기 같이 있었어요. 시기가 이제 달라집니다만 그때 변한 세력들이 이쯤 있었던 것 같고요. 고구려는 요동에서 천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 공손씨 세력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공격적인 그 적대적인 정책을 실시했어요. 녹산부여 세력들은 끌어들였어요. 이 녹자는 그 사슴 녹자죠. 이게 원래 발 세력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부여 세력하고 이게 발 세력이 같이 있었던 그 현토의 북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녹산부여가. 그럴 때 이게 한 세력들이 이제 이 한국에 여기 마한이 여기 있잖아요. 마한은 물론 이 산동 이쪽에도 나중에는 이제 다 진출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진시황 시기에는 이제 이 마한까지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한국으로 오니까 그 땅을 이제 동쪽으로 동쪽 땅을 내줘 가지고 여기서 진안이 성립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안의 일국으로 이제 신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신라 금성이 여기 있어요, 지명이. 그리고 이게 마한하고 동네 지역에는 외가 있었어요. 이 외는 그 오월 쪽. 그리고 이게 동네 그 정씨들도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이 또 이주해서 한반도에 또 외로 등장을 하죠. 근데 외의 지표 지명은요, 소옥산, 대흑산이에요. 소옥산, 대흑산이 있는 곳은 그 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나라 세력들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여기 수백 개 나라가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낭랑 앞바다에. 외가 이렇게 막 여기도 있었고요. 여기도 소옥산, 대흑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가 계속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낭랑군의 세력도 또 이렇게 막 쳐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신라가 이 요동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경주에 있었다 그러면 낭랑 세력들이 무슨 수로 거기까지 쳐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이게 삼국지 한조에 염사치 고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 무슨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고사처럼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기록에 보면요, 왕망지왕 연간에 진안의 그 우거수였던 염사치가 낭랑 토지가 비옥해서 사람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서 항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불악을 진안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나라 사람들이요, 호래라는 사람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그 한인 1500명이 그 목재를 벌채하다가 이게 그 진한 세력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게 포로로 잡혀서 지금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사치가 이제 매국노죠. 매국노죠. 한 세력이 있었던 낭랑군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거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랑군에서 치를 통역으로 삼아가지고 금중으로부터 큰 배를 타고 진안에 들어가서 호래 등을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염사치 고사를 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왕망지왕 연구하는 기원 20년에서 22년이에요. 진안은 낭랑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1500명이나 붙잡혔으니까요. 벌목도 아주 대대적으로 한 걸로 보입니다. 3년이나 노예로 붙잡아뒀어요. 염사치가 낭랑군 1만 명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진안은 낭랑군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염사치 고사에 3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비옥도 문제, 두 번째는 나무 운반 문제, 세 번째는 포로 수송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도를 평양, 낭랑, 영남, 경주 요 구도로 한번 하고 요동, 낭랑, 그 다음 요동반도, 진안 이 구도로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낭랑, 영남, 경주 구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강단 사학이 주장하는 구도로 보면요, 평양이 영남 지역보다 토지가 더 비옥한가요? 뭐 그거는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수로 천리가 넘는
험로, 소백산맥을 건너가지고 걸어가나요? 예? 가능합니까? 한강 유역을 거쳐 갔을 것인데 한강 유역이 더 비호가지 않을까요? 평양보다? 근데 왜 평양을 굳이 가야 돼요? 무슨 수로 영남 지역 염사치가 낭랑의 토지 비옥도를 알았을까요? 평양이 그 토지가 더 비호가다는 걸. 이거는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지 한조의 염사치 기사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양 낭랑 영남 경주 구도로는. 그럼 요동 낭랑, 요동반도 진안 구도로 한번 볼까요? 화북평원에 이어진 낭랑이잖아요. 여기는 광활한 퇴적지가 존재하죠. 왕망 시기에는 이미 한나라 시기지 않습니까? 한나라를 그 전한, 후한으로 구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낭랑이 요수 일대까지 예, 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후 공손씨들이 낭랑의 해안가 황무지를 개척해서 대방군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대방군은 거기가 황하의 이 퇴적물이 거기에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아주 시커먼 땅이 만들어지죠.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동반도 불모지에서 요동 낭랑으로 이주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거죠. 토지 비옥도 측면에서 낭랑군은 평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벌목한 목재를 운반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양, 낭랑, 영남, 경주 구도를 한번 볼까요? 영남에서 용로로 산을 넘어 목재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15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어도 불가능하죠. 바다를 통해서 그러면 영남에서 호남을 거쳐가지고 충청도, 황해도로 거쳐서 운반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무가 아무리 없다고 저기 영남까지 평양에서 거기까지 나무를 벌채하러 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인 1500명이 벌목하러 영남까지 이동하는 거는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한조를 불신하지 않는 한 이건 성립 불가능합니다. 영남 지역 목재를 낭랑으로 운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동 낭랑군 요동반도 진안 구도로 한번 앞에 그 지도 보셨던 걸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기원전 567년에 네이족이 멸망할 시예요. 이게 네이족이 이제 산동반도에 있었잖아요. 멸망할 시에 발해만에 해우라고 그래서 바닷가에 엄청나게 울창한 이 숲을 가리킵니다. 이게 천리가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동반도 우이족은 우리라고도 불렸어요. 우리. 우이, 영어 우이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근데 이 울창할 때 이게 울창하다는 뜻이에요. 울창한 숲에 사는 동이족이다. 그래서 우리라고 부른 겁니다. 요동반도 바닷가에서 벌목해갖고 바다에다 빠뜨리면 바로 운반이 가능하죠. 포구에서 큰 배를 타고 포로를 데려갔다? 자, 평양, 낭랑, 영남, 경주 구도로 볼게요. 평양, 낭랑에서 영남, 진안에 10,000명으로 쳐들어간다 협박이 가능해요. 자, 협박한다고 그래서 10,000명이 온다고 그래서 영남에 있는 진안 세력들이 겁을 낼까요? 안 내지요. 마음 변환이 더구나 10,000명의 대규모 군대 이동을 그냥 가만히 둘까요? 그럼 지나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박에 굴복해 엄청난 배상을 했는데 침략 위협이 실존해야 이런 걸 가능한 것이죠. 큰 배로 들어와서 포로를 아주 쉽게 데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는 아니라는 거죠. 요동 낭랑군 요동반도 진안 구도이면은 자, 요동반도의 진안은 낭랑의 공격을 여러 차례 그 이전을 받았잖아요. 외가 쳐들어와 방어하는 사이에 기습 공격도 감행하죠. 그러니까 요동에 낭랑군이 있었다면 곧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이 실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배상을 한 거예요. 신라 석탈해왕이 이제 한반도로 대이주를 감행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이주 이유는요, 이 요동반도의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에요. 요동반도는 강대국에 포위된 지역이었어요. 사면 초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신라는 낭랑 외로부터 수차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접촉한 마한도 신라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감히 왜 예,
부용국인데 식민 국가인데 왜 우리한테 조공을 제대로 안 바치느냐 이런 막 호통을 치잖아요. 마한에서. 그러니까 마한 진왕이 아니에요. 이 왕 그냥 마한 왕일 뿐이지. 외는 열도의 외가 아니라 5월 전쟁 난민으로 문신단발한 외를 가리킵니다. 중원의 외예요. 중원. 동이족 외죠. 신라 북쪽에는 고구려가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본왕이 연장성을 공격할 정도로 막 고구려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동반도 지역은 고구려의 세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 입장에서는 빨리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지 마한에서 이제 석탈해를 파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동반도 지역을 비워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신라의 한반도 이주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씨 왕들이 그래서 석탈해를 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세력 석탈해가 등장해가지고 초기 신라의 한반도 이주를 추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왕이 석탈해를 사위로 삼잖아요. 유리왕은 또 왕위까지 양보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그 석탈해가 이제 그 마한에서 보낸 그 사절이죠, 사절. 그래서 진안조에 보면요, 진안은 언제나 마한 사람 임금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석탈해도 마한 사람인 거예요. 박씨 왕들도 다 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석탈해까지도. 그러니까 그 신라는 원래 김씨들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한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대대로 계승하지만 스스로 임금이 된 게 아니라 마한에서 임명한 왕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라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한 왕을 파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씨, 석씨 왕들은 신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아니었던 거죠. 석탈해는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요, 석탈해는 다파나국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외국의 동북 일천리. 이 문제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동북 일천리, 캄차카 반도에서 이 외를 이 다파나국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외국은 열도의 외가 아니에요. 이 탈해를 이제 그 바다에 띄어서 보냈는데 처음 금강국 해변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강국은 김해 가야를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반갑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제 석탈해가 진안의 아진포구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이동 경로가 딱 나오죠. 삼국유사에는 남해왕 때 가락국의 바다에 어떤 배가 닿았다는 거예요. 석탈해가 타고 있는 배가 거기를 지나간 거죠. 근데 수로왕이 그 가락국에 이제 머물게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라 세력하고 가야 세력이 이제 하나로 합쳤다면 모르지만 서로 이때는 형제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는 뭐 부모의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배가 급히 계림의 동쪽 하서지천 아진포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본시 용송국, 용송은 외에 동북 일천리에 있다. 이 용송국에 그래서요, 외에 동북 일천리. 자, 요거에 이제 맞는 지역이 어딘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외에 동북 일천리에 있는 용송국을 찾는 겁니다. 외가 열도가 아니에요. 열도로 설정해버리면 캄차카 반도 이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찾아야 돼, 이쪽에서. 근데 외가 그게 열도 외는 왜 등장합니까? 석탈의 시기에는 열도 외는 아직 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였는데, 마한 세력의 식민지였어요, 열도는. 그래서 마한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마한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요 남쪽까지도. 그때 이 동네에 이게 오씨하고 정씨 이 세력들이 왜예요? 왜? 여기도 왜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왜가 있고. 그러니까 용성이 첫 번째 용성은 흉노족 용성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이 왜들의 근거지예요, 여기가. 그러면 왜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동북 쪽이 아니잖아요. 이쪽은 서북 쪽이 되는 거죠. 용성일.
그다음 용성이 모용시들이 있었던 여기도 북쪽이지 그 동북이 아니잖아요. 동북 천리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용성 3. 용성 3이 여기 있었어요. 요 평양 밑에 대동강 쪽에 용성의 지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탈해가 온 그 용성국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용성 3. 용성 4는 이게 이제 그 전라북도에도 이제 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성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동북 쪽으로 이렇게 천리 쪽에 떨어져 있는 이 용성 3이에요. 석탈해가 그 외인이라는 거죠. 석탈해도 바닷가에 있던 해상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로 이제 초기 신라에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빨리.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기 신라가 있었다는 거를 기록을 대조해가지고 여기서 봐갈 수가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에는 낭랑 바다 가운데 외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낭랑 바다 한가운데 외인이 있다. 그 낭랑 여기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 바닷가에 다 외가 있잖아요. 요렇게 요 밑에까지도 있어요. 이 외를 갖다가 100여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100여국. 얼마나 그 외들이 많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 낭랑에도 와서 조견을 했다는 거잖아요. 석탈의 왕의 경주 이주 이후의 변화를 보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낭랑, 화려, 불래, 맵국이 사라집니다. 그 기록들이 이제 안 나타나요. 그 살별이 나타나요. 54년에. 자연 이변이 발생하고 56년에. 거센 바람에 나무가 뽑히는 56년. 이런 거센 역경을 딛고 경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경주 이주의 두 가지 경로는 육부 세력하고 백성들은 서울 경기 지역을 거쳐가지고 육로로 이동한 것이죠. 엄청 험난한 이주를 한 것입니다. 삼국사기에서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중령이 개척된 것이 기원 158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길도 없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해상으로 이제 이주한 거예요. 석탈의 세력은 해양 세력으로 바닷길을 통해 해상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더구나 후공의 집을 빼앗는 과정에서 야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철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요동반도에서 이주하는 방법은 황해도를 거쳐가지고 서남해안을 거쳐서 김해를 거쳐가지고 김해를 거친 것이 나오죠. 아진포로 이동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할지는 김수로보다 23년 이후에 신라에 이주합니다. 삼국사기에는 65년 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65년에 금성 서쪽 시림의 나무 사이에 다구는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괴짝에 작은 사나이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석탈의 왕이 자기 후계자로 이제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알지라 하고 근계에서 나왔다. 자, 그러니까 신라의 이제 그 김씨 세력들이 이제 제대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주 김씨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신라를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 경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계름으로. 김할지는 김일제의 직계 후손이고 경주 김씨 시조가 됐고요. 김수로는 김일제의 동생 김윤의 후손으로 김해 김씨의 시조입니다. 흉노 휴도왕의 자손들로요. 한무제가 이제 산동성 투우로 임명을 했고 왕망가는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신나라 왕족들이었던 거죠. 왕망이 역적으로 몰리면서 이 이제 세력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김할지는 한반도가 아니라 요동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김수로는 한반도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대당고 김씨 부인 몇 명에 왜 김할지가 김수로보다 늦게 왔는가 그 기록이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요동으로 떠나 숨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늦게 들어온 거예요. 김수로는 산동반도에서 영산강 요역 제주도 등지로 바로 이주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왕망의 화천이 광주에서 꾸러미로 발견됐어요. 나주 보감리에서도 발굴됐고요. 해남에서도 발굴되고 제주도에서도 발굴됐어요. 김할지는 요동으로 떠나 그곳에서 상당 기간 숨어 살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고요. 요동반도에서 김씨 세력을 기반으로 재기를 모색했던 것이죠. 석탈의 왕이 대이주를 완료한 이후에 신라에 들어와서 나라 이름을 계림으로 고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상 신라의 초기 건국지와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